봄이 오면 따뜻한 햇살에 기분이 좋아지지만 우리 정원사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시기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며칠 포근하다가도 밤사이에 훅 떨어지는 기온, 바로 기습적인 봄서리 때문입니다. 단 하룻밤의 냉해가 1년 내내 기다린 사과와 딸기 수확량을 0%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밤새 밭에 나가 불을 피우거나 무거운 비닐을 덮는 고생을 하지 않고도 식물 스스로 영하의 추위를 이겨내게 만들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게다가 수확량까지 3배로 늘어난다면 말이죠. 오늘은 아주 게으르지만 가장 똑똑한 정원사들이 비밀스럽게 사용하는 봄철 비료의 마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봄철 비료 주기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준비가 되셨나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평생 밭을 갈지 않고도 엄청난 수확을 얻는 진짜 비밀이 밝혀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식물들의 몸속에서 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잠깐만 들여다보겠습니다. 길고 긴 겨울 동안 나무와 다년생 작물들은 마치 겨울잠을 자는 곰처럼 모든 에너지를 뿌리 깊은 곳에 저장해 둡니다. 그러다 봄볕이 따스해지면 이 에너지는 물을 타고 줄기와 가지 끝으로 연약한 새순과 꽃눈으로 맹렬하게 솟구쳐 올라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액이 이동한다고 말하죠. 문제는 바로 이때 발생합니다. 식물의 혈관 속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갑자기 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겨울에 수도관이 동파되는 것처럼 식물 세포 속의 물이 팽창하면서 날카로운 얼음 결정으로 변해 세포벽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아침에 해가 떠서 얼음이 녹으면 파괴된 꽃눈과 잎이들은 검게 타들어 가듯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냉해라고 부르는 무시무시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면 아주 쉬운 해결책이 보입니다. 우리는 식물의 혈관에 흐르는 이 물을 절대로 얼지 않는 부동액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봄철 서리 피해를 막는 첫 번째 핵심 원리는 바로 식물성 부동액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동차 엔진에 부동액을 넣으면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 것처럼 식물의 체액도 그 농도를 끈적하게 만들어주면 영하로 기온이 떨어져도 쉽게 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식물의 체액 농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질소 비료의 남용입니다. 봄이 왔으니 잎을 푸르게 키우겠다고 질소를 듬뿍 주게 되면 식물은 물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세포를 뚱뚱하고 연약하게 만듭니다. 물풍선에 물을 가득 채워 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서리가 내리면 물풍선은 너무나도 쉽게 터져버립니다. 우리가 게으른 정원사로서 해야 할 일은 질소를 줄이고 칼륨과 인산, 그리고 미량 원소들을 적절한 시기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칼륨은 식물의 세포에게 녹아들어가 당분 농도를 급격히 높여줍니다. 설탕물은 맹물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바로 이 간단한 원리가 우리 식물을 밤새 닥쳐오는 치명적인 추위로부터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철갑옷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정원의 터줏대감인 과일나무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과나무, 배나무, 자두나무, 복숭아나무 같은 과일나무들은 봄철 냉해에 가장 취약한 작물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들은 잎보다 꽃을 먼저 피우거나 잎과 꽃이 거의 동시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연약한 꽃눈이 바로 과일 그 자체인데 서리에 맞아 죽어버리면 그 가지에서는 그의 과일을 단 한 개도 딸 수 없습니다. 많은 초보 단연생 작물 재배자분들이 봄의 괭이를 들고 나무 밑동 주변에 땅을 깊게 파서 비료를 묻어주려 고생하십니다. 하지만 게으른 정원 관리의 핵심은 땅을 파지 않는 것입니다. 나무의 잔뿌리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얕은 곳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땅을 깊게 파는 행위는 잠에서 깨어나 물을 빨아들이려는 이 소중한 잔뿌리들을 모조리 끊어버리는 최악의 실수입니다. 뿌리가 다치면 비료를 주어도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져 서리에 더 쉽게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일나무에 어떻게 영향을 주어야 할까요? 가장 똑똑한 방법은 수관 하부,
즉 나무의 가지가 뻗어나간 끝부분 아래의 땅 위에 비료를 흩뿌려 주는 것입니다. 비가 오기 전날을 택하거나 비료를 뿌린 후 물을 흠뻑 주어 비료 성분이 자연스럽게 흙 속으로 스며들게 만드세요. 이때 가장 중요한 성분은 바로 황산칼륨과 과인산석회입니다. 꽃이 피기 20일에서 30일 전, 즉 꽃눈이 통통해지기 시작할 때 이 두 가지 성분을 흙 위에 흩뿌려 주십시오. 칼륨은 나무의 수분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에게 농도를 높여 냉해를 방지하며, 인산은 뿌리 활력을 높여 이른 봄의 차가운 땅 속에서도 나무가 에너지를 낼 수 있게 돕습니다. 삽 한 번 들지 않고 단 5분 동안 나무 주변을 걸으며 비료를 흩뿌리는 이 가벼운 행동 하나가 가을의 가지가 찢어질 듯 열리는 과일 폭탄을 예약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과일나무가 이미 꽃망구를 터뜨리기 직전인데 내일 밤 당장 영하 2도의 서리가 내린다는 예보를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땅에 비료를 뿌리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입니다. 이때는 나무십과 꽃눈에 직접 닿는 옆면십이, 즉 잎에 직접 뿌려주는 영양제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응급처치입니다. 물 20리터에 인산칼륨을 10g 정도 연하게 녹여서 해 질 무렵 나무 전체에 안개처럼 분사해 주세요. 식물의 잎과 줄기는 뿌리보다 훨씬 빠르게 단 몇 시간 만에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이 흡수된 칼륨과 인산은 즉각적으로 세포 내로 들어가 당분 농도를 끌어올리고 세포벽을 일시적으로 경화시킵니다. 이 간단한 분무 작업이 밤사이 내려앉는 서리가 세포벽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마법의 방패 역할을 합니다. 힘들게 밤새워 연기를 피우는 것보다 100배는 더 효과적이고 몸도 편안한 방법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딸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텃밭에 심어둔 딸기가 봄을 맞아 새파란 잎을 내고 하얀 꽃을 피우는 모습은 정말 사랑스럽죠. 하지만 딸기의 꽃은 서리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서리에 맞은 딸기 꽃은 꽃술 한가운데가 새까맣게 변해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검은 눈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검은 눈을 가진 꽃은 절대 딸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대로 말라 죽습니다. 딸기는 키가 작아 땅에 바짝 붙어 자라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가라앉는 밤이나 새벽에 더 심각한 동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딸기에게는 어떤 게으른 방어책이 필요할까요? 딸기 서리 방어의 핵심은 바로 칼슘과 붕소의 조합입니다. 딸기는 유독 칼슘 요구량이 많은 작물입니다. 칼슘은 식물 세포벽을 구성하는 벽돌 같은 역할을 합니다. 봄철에 잎이 빠르게 자라날 때 칼슘이 부족하면 세포벽이 얇고 흐물흐물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추위가 닥치면 방어막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봄철의 땅은 아직 차갑기 때문에 뿌리에서 칼슘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싼 칼슘 비료를 땅에 잔뜩 뿌려봤자 돈 낭비일 때가 많습니다. 가장 영리한 접근법은 수용성 칼슘 비료에 붕소를 아주 약간 섞어서 물에 녹인 뒤 딸기 잎에 직접 뿌려주는 것입니다. 붕소는 칼슘이라는 무거운 벽돌을 세포 구석구석으로 빠르게 날라주는 덤프트럭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 옆면 시비를 해주면 단 이틀 만에 딸기의 잎이과 꽃자루가 빳빳하고 튼튼해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워진 세포벽은 웬만한 봄서리에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딸기에게 영양을 주는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게으른 정원사라면 자연의 타이밍에 올라타야 합니다. 겨울잠에서 깬 딸기가 막 새로운 중심잎을 밀어 올리기 시작할 때, 이때가 바로 첫 번째 황금 타이밍입니다. 이때는 유기물 액비나 아미노산이 풍부한 영양제를 관주, 즉 물에 타서 뿌리 주변에 스며들게 뿌려주세요. 아미노산은 식물이 추위라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스로를 치유하는 천연 회복제 역할을 합니다. 땅을 파고 퇴비를 묻어주는 고된 노동 대신 물뿌리개에 액비를 타서 세우르륵 뿌려주고 지나가면 끝입니다. 이렇게 미리 아미노산과 칼슘으로 무장한 딸기들은 서리가 내린 다음 날 아침
남들의 딸기꽃이 까맣게 죽어갈 때 꼿꼿하게 흰 꽃을 자랑하며 크고 달콤한 열매를 맺을 준비를 마칩니다. 텃밭 노동은 줄이고 수확의 기쁨은 극대화하는 완벽한 전략입니다. 다음은 까다롭기로 소문난 고급 과일,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앞서 말한 작물들과는 토양 환경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블루베리는 산성 토양에서만 철분과 영양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봄이 왔다고 다른 작물에 주던 나무자에나 일반 퇴비를 블루베리 밑동에 던져주는 것은 블루베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나무재는 흙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 블루베리가 영양분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게 잎을 틀어막는 것과 같습니다. 더구나 봄철 일교차가 커지고 밤 기온이 뚝 떨어지면 블루베리 뿌리는 활동을 멈추고 흙 속의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힘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잎이 붉거나 노랗게 변하면서 성장을 멈추는 것은 바로 이 냉해 스트레스와 영양 결핍이 동시에 온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블루베리의 봄철 냉해를 막고 열매를 굵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환기 포함된 비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산암모늄이나 황산칼륨 같은 산성 비료가 블루베리에게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황성분은 토양의 산성도를 블루베리가 가장 좋아하는 상태로 유지해 줄 뿐만 아니라 차가운 봄철 흙 속에서도 식물이 질소와 칼륨을 원활하게 빨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블루베리에 꽃눈이 부풀어 오르는 이른 봄에 유산암모늄을 한 주먹 뿌려주는 것은 차가운 흙 속에서 덜덜 떨고 있는 블루베리 뿌리에 따뜻한 난로를 피워주고 따끈한 국밥을 먹여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복잡하게 흙을 파서 섞을 필요 없이 블루베리가 덮여있는 소나무 바크나 멀칭재 위에 솔솔 뿌려주고 물만 주면 됩니다. 블루베리도 서리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종 모양의 하얀 블루베리 꽃이 피었을 때 영하로 떨어지면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나중에 열매가 열리지 않거나 기형으로 작게 열리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블루베리만의 특별한 냉해 방지책이 있습니다. 바로 해조류 추출물이 들어간 천연 액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차가운 바닷속에서 살아남는 켈프 같은 해조류에는 강력한 항스트레스 물질과 미네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서리가 오기 이틀 전에 이 해조류 액비를 연하게 타서 블루베리 잎과 줄기에 흠뻑 뿌려주세요. 해조류 추출물은 블루베리의 세포막을 코팅하고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급격히 올려줍니다. 이것이야말로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최고급 블루베리 수확량을 뻥튀기 하는 아는 사람만 아는 최고급 스마트 농법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마늘밭으로 가볼까요? 가을에 심어 매서운 겨울을 이겨낸 마늘은 봄이 되면 폭발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른 봄, 밭에 나가보면 마늘 잎끝이 노랗게 마르거나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경험 다들 있으시죠? 병에 걸린 건 아닌지 허둥지둥 농약방으로 달려가기 쉽지만 사실 이 증상의 90%는 병이 아니라 차가운 날씨와 영양 불균형이 만들어낸 냉해 스트레스입니다. 봄 기운에 속아 잎을 밀어 올렸는데 밤에 서리가 내리고 땅이 차가워지니 뿌리가 질소와 마그네슘을 흡수하지 못해 잎 끝부터 영양분을 빼앗겨 노랗게 굶어 죽어가는 현상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땅바닥만 파헤치며 엉뚱한 처방을 하곤 합니다. 이럴 때 마늘밭에 필요한 것은 즉각적이고 흡수가 빠른 구조대입니다. 일반적인 복합 비료를 땅에 뿌리면 흙이 아직 차가워서 비료가 녹고 마늘 뿌리까지 도달하는데 21일이 넘게 걸립니다. 그때쯤이면 이미 마늘 잎은 다 타들어가고 구근은 크지 않게 되죠. 우리 게으르고 현명한 정원사들은 가장 빠른 지름길을 택합니다. 바로 요소 비료와 황산 마그네슘을 섞어 잎에 직접 뿌려주는 옆면 시비입니다. 요소는 식물이 가장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질소이고 마그네슘은 잎을 엽록소로 가득 채워 짙은 녹색으로 만들어주는 핵심 원소입니다. 물 한 말, 즉 20리터에
요소 70g과 황산 마그네슘 30g을 잘 녹여서 노랗게 변해가는 마늘 잎에 흠뻑 묻혀주세요. 이 마법의 칵테일을 뿌려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뿌리가 차가운 땅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잎으로 직접 들어온 질소와 마그네슘이 광합성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잎이 넓고 두꺼워지며 단 3일 만에 놀았던 잎 끝에 생기가 돌고 진녹색으로 변하는 마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잎이 튼튼해지면 서리가 내려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이 생깁니다. 마늘 농사의 성패는 봄철 잎의 개수와 두께가 결정합니다. 잎이 하나 더 나올 때마다 땅속의 마늘 알맹이는 한 겹 더 두꺼워집니다. 추운 봄날 마늘의 잎 마름을 방치하지 마시고 물뿌리개 하나 들고 가볍게 밭을 산책하며 이 구조대 액비를 뿌려주세요. 남들이 얇디 얇은 마늘을 캘 때 여러분은 주먹만한 왕마늘을 캐며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마늘의 단짝인 양파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봄철 기온이 널뛰게 할 때 양파에게 일어나는 가장 끔찍한 일은 바로 추대 현상입니다. 추대란 양파가 동그랗게 알을 키우지 않고 뜬금없이 가운데서 굵은 파이프 같은 꽃대를 쑥 밀어올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꽃대가 올라온 양파는 속이 텅 비고 딱딱해져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골칫거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양파는 왜 알을 안 키우고 꽃을 피우려 할까요? 식물의 심리를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따뜻한 줄 알았던 봄날 갑자기 영하의 서리를 맞으면 양파는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아, 내가 여기서 얼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차라리 빨리 씨앗이나 맺어서 자손이라도 남기자 하고 생존 본능을 발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뿌리가 아닌 꽃으로 다 보내버리는 것이죠. 이 무시무시한 추대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양파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파를 진정시키는 최고의 안정제가 바로 황산칼륨입니다. 양파는 다른 작물보다 황 성분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양파 특유의 매운맛과 단맛, 그리고 단단한 저장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환기이기 때문입니다. 봄비가 내리기 전 양파밭 일랑 위에 황산칼륨 비료를 살살 뿌려주세요. 땅을 헤집어 비닐을 찢을 필요도 없습니다. 빗물에 녹아 들어간 칼륨과 황은 양파의 뿌리를 강하게 움켜쥐게 하고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세포가 놀라지 않도록 완충작용을 해줍니다. 양파가 좀 춥긴 하지만 견딜만하네. 굳이 꽃을 피울 필요는 없겠다라고 안심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스마트 정원사의 핵심 임무입니다. 만약 가뭄이 심한 봄철이라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땅이 말라 있으면 서리 피해는 2배로 커집니다. 수분이 부족한 식물은 체내 온도를 조절할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차가운 지하수를 한낮에 냅다 뿌려주는 것입니다. 뜨거워진 잎에 차가운 물이 닿으면 극심한 온도 쇼크를 받아 잎이 다 망가집니다. 게으르지만 완벽한 관수 방법은 밤에 기온이 떨어지기 전 늦은 오후에 미지근해진 물을 흙에만 세우며들도록 주는 것입니다. 젖은 흙은 마른 흙보다 열을 오래 간직합니다. 낮 동안 흡수한 태양의 열기를 젖은 흙이 품고 있다가 밤새 서서히 내뿜으면서 양파와 마늘의 뿌리 주변을 따뜻한 온돌방처럼 데워주는 원리입니다. 이 모든 작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장 돈이 안 들면서도 가장 강력한 서리 방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멀칭입니다. 자연에서 해답을 찾는 게으른 농법의 끝판왕이죠. 낙엽, 볏짚, 파쇄목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마른 유기물들을 작물 주변의 맨흙 위에 두툼하게 덮어주세요. 이 멀칭층은 훌륭한 단열재 역할을 합니다. 한낮의 따뜻한 공기를 흙 속에 가두어 밤사이 기온이 급강하할 때 흙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게다가 이 유기물들이 서서히 썩어가면서 미생물 활동을 촉진하는데 미생물들이 숨을 쉬며 내뿜는 미세한 열기마저도 식물의 뿌리 주변 온도를 1도에서 2도가량 높여주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비료를 주는 것만큼이나 땅을 덮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은 단순한 텃밭 농부가 아니라 식물의 생리와 화학작용을 이해하는 지휘자가 되셨습니다. 봄에 무작정 질소 비료를 들이붓고 괜기질을 하는 것은 식물을 극심한 추위의 위험으로 밀어넣는 낡은 방식입니다. 우리는 식물 체내의 부동액을 채우기 위해 칼륨과 인산을 적재적소에 흩뿌리고 연약한 잎에는 칼슘과 미량 원소를 미스트처럼 뿌려 방어막을 칩니다. 이 모든 작업은 허리를 굽혀 흙을 파는 고된 노동 없이 그저 밭을 거닐며 쓱쓱 뿌려주는 것만으로 완성됩니다. 서리가 내린 맑은 아침, 이웃의 밭은 잎이 검게 타들어가 탄식이 흘러나올 때 여러분의 정원은 이슬을 머금고 푸르게 빛나며 생기를 뿜어낼 것입니다. 봄철 서리를 막아낸다는 것은 단순히 한 고비를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동해를 입은 식물은 1년 내내 병해충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수확량은 곤두박질 칩니다. 반대로 초봄의 위기를 스마트한 영양 공급으로 무사히 넘긴 식물은 세포 자체가 치밀하고 단단해져서 여름철의 곰팡 입병이나 해충의 공격도 훨씬 쉽게 튕겨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남은 사계절의 정원 관리를 얼마나 편하게 만들어주는지 꼭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5분 동안 타서 뿌린 액비 한 통이 여름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농약을 치는 수고를 10번이나 덜어주는 마법의 물약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보세요. 사과나무와 자두나무 아래엔 과인산 석회와 황산칼륨을 흩뿌려 수액을 진하게 만들고 딸기에는 칼슘과 붕소를 잎에 뿌려 꽃눈을 철갑처럼 보호합니다. 블루베리엔 산성을 유지하는 유산 암모늄으로 따뜻한 국밥을 먹이고 노랗게 변해가는 마늘과 추대 위험에 빠진 양패는 요소와 황산 마그네슘 그리고 칼륨으로 스트레스를 잠재워줍니다. 이 5가지 작물의 맞춤형 봄철 레시피만 제대로 활용하신다면 올해 여러분의 텃밭은 동네에서 가장 풍성하고 건강한 수확을 자랑하는 비밀의 정원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밤 기온이 떨어진다고 불안해하며 날씨 앱만 들여다보지 마세요. 식물 스스로가 추위를 이기는 힘을 길러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서운 봄철 냉해와 서리를 이겨내기 위해 땀 흘려 땅을 파는 대신 식물의 생리를 이용한 아주 게으르지만 과학적이고 똑똑한 비료관리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식물의 세포벽을 튼튼하게 하고 체액을 부동액으로 만드는 칼륨과 인, 그리고 미량원소의 놀라운 반전 효과가 어떠셨나요? 질소만 고집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적절한 타이밍에 옆면 시비와 흩뿌리기를 활용하는 오늘 이 지식이 훗날 여러분의 창고를 터질 듯이 채워줄 과일과 채소들의 든든한 보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텃밭에 나가서 우리 식물들이 추위에 떨고 있지는 않은지, 영양 불균형으로 노란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 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정원 가꾸기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다육이나 텃밭 식물에 관심 많은 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작년 봄의 갑작스러운 추위로 가장 아깝게 피해를 보았던 작물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안타까웠던 경험이나 여러분만의 극복 노하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정원사분들께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더 쉽고 똑똑한 정원 가꾸기 비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